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여의도 펀치 주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주제어는 안철수로 단도직입적으로 잡아봤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였죠.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고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주변에서 벌어졌습니다. 먼저 명을 달리한 희생자분들께 명복을 비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 시점에서 대선 레이스 중대 변수는 단일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안철수 후보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의 논의는 여의치가 않고 그러니까 슬쩍 이재명 후보가 또 러브콜을 보내기도 하고, 과연 안철수 후보는 누구의 손을 잡게 될까요? 아니면 누구의 손도 잡지 않고 끝까지 결승점을 향해 가게 될까요? 지금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두 분과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더 단일화에 절실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절실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저희들도 절실하죠. 압도적으로 이긴다면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편차가 그렇게 크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절실하고 또 후보도 단일화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좀 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방식에 대한 것들의 이 접점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민주당의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대선은 정권 교체가 주 테마입니다. 저희들도 정권 교체, 안 후보도 정권 교체가 주거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하면 확실히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 뭐 한길 리스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단일화됐을 경우에 우리 후보는 확실히 이기는데 안 후보는 한 7% 정도 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질 확률이 모험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어떤 협상을 통해서 안 후보가 정치적 결단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저희 후보가 안 후보보다는 지지율이 한 5배 정도 많거든요. 예. 그런 관점이라면 당연히 많은 후보, 확실한 후보에게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 일반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론조사하면 좀 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이런 지적에 민주당의 프레임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민주당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일화를 하게 되면 윤석열 후보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진다.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단일화를 하게 되면 윤석열 후보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방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지게 되냐면 이건 누가 뭐 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가 대놓고 검찰공화국을 선언을 하고 대놓고 정치 보복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예. 정치 보복을 하겠다라는 말을 스스로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든지 또는 그 중도층,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어떤 정치 보복을 통한 어떤 트라우마를 우리 국민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 보복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첨예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국민 통합 정부, 국민 통합을 이뤄 나가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인데, 그러한 정치 보복을 공언을 해놓고 놓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자발적인 역선택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발적 역선택.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자기 입으로 정치 보복을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하게 되면 무조건 안철수 후보가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상당히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우리 박성용 의원님께서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절실하지만 저희들은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드는데 절실합니다. 네. 저희들은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와 연대가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왜 국민 통합 정부가 중요하냐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위기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정부만 가지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정책 같은 경우도 원산지, 출처를 분명히 붙이고 이것이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 갖다 쓰고 그다음에 이 각 진영을 대표하는 그 진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만 정부를 내각을 구성하고 정부를 운영하게 되면 안 됩니다. 진영을 넘나들고 국가와 나라와 또는 정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진영을 따지지 않고 능력 있는 분들을 써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 통합 정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국민 통합 정부를 이뤄나가는 그 한 방편으로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연대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단일화에 목을 매는 국민의힘과 국민 통합 정부를 구성하는 곳에 목을 매는 민주당은 확실한 차별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혹시 우리 국민들이 이 방송을 보는 국민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네. 좀 달겠습니다. 우리 전재수 의원님이 여론조사에 무조건 진다 이렇게 하는데 여론조사를 실제 지금 해보면은 이기는 경우가 더 많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또 그다음 우리 후보가 뭐 정치 보복을 이야기했다는데 그거는 검찰권에 의해서 법에 의한 정당한 집행이지 정치 보복이란 단어를 우리 후보가 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민주당에서는 국민통합정부 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안철수를 데려다가 뭐 과학기술부총리 또 김동연을 데려다가 책임총리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통합정부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진정성이 떨어지고 우리의 단일화가 혹시 될 줄 모르니까 그걸 막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책 아닌가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 전재수 의원께 네네. 다시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를 끌어안아서 하나의 통합 정부의 한 큰 축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노력들 실제로 뭐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직접 안철수 후보에게 어떤 제안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밑에서 여러 다양한 경로와 채널을 통해서 뭐 말씀은 좀 드리기도 했고 뭐 들은 이야기도 좀 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물밑에서 오가는 얘기가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박성중 의원님께서 이제 정치보복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정치보복의 경우에는 전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했다라는 그 포장을 늘 했습니다. 늘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했다라는 포장을 통해서 정치 보복을 해왔던 것이고 가장 최근에 이 이명박 정부와 정치 검사들이 한 몸이 돼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 모욕주기식 수사, 논두렁 시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모욕을 줘가지고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타살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보복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것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런 이런 이제 포장지를 쓰고서 정치 보복이 이루어져 왔던 게 예. 검찰의 흑역사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도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는 이름으로 우리 보수 여러 100여 명 이상의 많은 인사들을 보복했는데 그게 정치 보복입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네. 우리 후보들은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걸 그렇게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적폐 청산 수사는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박근혜 국민들의 정부, 요구도 어떤 예, 포장한 거 아닙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 포장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국민들께서 박근혜 정부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광장의 목소리로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정농단을 통해서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수사였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국민들에 대한 요구였고 박근혜 정부 적폐 수사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가 어떻게 같은 선상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 한모 검사장을 통해 가지고 이분을 독립운동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최측근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기용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검찰청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겠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경찰청, 통계청, 관세청 전부 다 그 위에 있는 상급 중앙정부를 통해 가지고 기획예산처와 함께 예산을 편성합니다. 검찰청이 무슨 뭐 대단하다고 거기만 별도로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전재수 의원님 기획예산처와 결안에 함께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까? 예. 말이 예. 안 되는 것이죠. 네. 국민 요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진보청의 그쪽 국민들의 요구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 얘기하다가 적폐 수사 뭐 이 얘기로 주제가 옮겨가면서 주제어를 잘못 잡았나 이런 생각을 중간에 좀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양자 구도로 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다자 구도로 마지막 3월 9일 결승전을 치르게 될 것인가 그게 관심이 갑니다. 결국 어떤 형태로 가게 될지 이것 역시 단일화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매듭을 짓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있을 텐데 박성중 의원께서는 양자구도, 다자구도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계신가요? 일단 우리 내부에서도 뭐 다자구도 가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일부 의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께서 단일화해야 된다는 걸 확실히 하고 또 단일화가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그 뭐 변함이 없고요. 예. 또 일부에서는 우리 후보가 본인이 뭐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노는데 후보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양한 억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다양한 어떤 말이 많아지면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물밑에서는 다양한 접촉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요. 또 뭐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안 후보의 앞으로의 여러 가지 어떤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안 후보의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까지도 약간의 제시하는 등 다양한 어떤 기 될 수 있는 여지가 많고요. 어떤 뭐 단일화가 저는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는 적극적으로 뭔가 움직일 모양새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고 안철수 후보와 단판을 짓자 뭐 네네. 이런 것이 국민의힘 선대본부 주된 기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부인도 지금 코로나19 확진을 네네. 판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캠프에서도 안 좋은 악재들이 네네. 계속 생기면서 일단 사고 수습하는 데 좀 주력하다 보니까 이 단일화에 좀 큰 변수가 다시 생긴 거 아닌가라는 전망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통상 그 호수에 오리가 떠 있을 때 그 오리는 조용히 있지만은 그 밑에서 발은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위는 조용하지만은 전체 움직임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안철수 후보가 국민 경선 방식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시기도 그리 많지를 않고 또 지지율도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또 그거를 추진하다 보면 다양한 목소리라든지 굉장히 어떤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두 사람이 톱다운 방식에 의해 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예. 다만 안철수 후보가 뭔가의 어떤 정치적 로드맵에 어느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이 지금 고안되고 또 연구되고 있는 그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다자구도로 끝까지 가는 것이 조금 더 바라는 그림 아닐까요? 예, 저희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자구도가 정치 공학적 측면에서 보면 유리합니다. 분명히 유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선거구도가 그냥 가는 게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단일화가 되거나 뭐 이렇다 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이번에도 단일화를 하면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이제 박원순 시장,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지난번 오세훈 시장과의 그 이제 단일화 이런 걸 거치면서 안철수 후보 하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맨날 그냥 선거만 벌어지면 단일화 뉴스만 생산하는 사람. 네. 이 뭐 맨날 단일화했다가 철수했다가 단일화했다가 철수했다가 양보했다가 단일화했다가 실패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 이미지가 있는 와중에 이번에도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이제는 이미지가 완전히 굳어져 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사소한 뭐 몇몇 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 그 부분에 이제 정치적 미래는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더더구나 이제 단일화를 위한 어떤 정치 공학적 측면에서 단일화만을 위한 어떤 뒷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후폭풍이 굉장히 클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후보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어떤 정치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은 굉장히 정치공학적 단일화를 하기 위한 뒷거래인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치와 명분이 아니고 오로지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단일화를 하게 되면 국민들의 후폭풍이 상당할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7, 8% 정도 나오는데 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이 7, 8% 되시는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게 되면 이 7, 8% 정도 되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이 오롯이 100% 전부 다 이게 윤석열 후보로 가냐? 안 갑니다. 그중에 한 30%는 윤석열 후보에게 가고 그중에 한 30%는 이재명 후보에게 가고 그 나머지 한 40%는 투표를 하지 않는 기권층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정치공학적 단일화는 상당히 실익도 없을 뿐더러 국민들로부터 뒷거래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이건 상당한 후폭풍이 불어 닥칠 가능성이 많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민주당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단일화하거나 중도에 탈락, 중도에 그냥 두는 것은 정치적 미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추임새를 넣는다든지 회방을 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예전에 민주당과 단일화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네. 안철수 후보도 예전에 대통령 후보도 출마했었고 서울시장도 출마했습니다. 단일화도 있었고 또 중간에 그만둔 적도 있었고 양자가 다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할 때는 괜찮고 우리 할 때는 나쁘다. 이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우리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 월 화요일까지 여론조사가 한 25개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평균해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한 9% 정도 얻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를 체킹해 보니까 우리가 한 60%, 네. 한번 저쪽에 한 40% 해서 결코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네. 단일화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예. 논리로 가고 있는 거죠. 그 표가 어디로 갈지는 두 네네. 번째 주제어를 저희가 보고 그 예, 예. 얘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의도 펀치 주제어 보여주세요. 네, 이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과 함께 이 유권자의 표심도 숨어버렸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찍겠다라고 드러내지 않는 부동층. 결국 이들을 투표장으로 불러서 우리 후보를 찍게 하는 것이 대선 승리를 위한 과제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지 후보가 없다. 지지 후보를 또 바꿀 수도 있다. 많게는 20% 이상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른바 이 스윙 보터로 불리는 부동층 그리고 중도층 싸움을 누가 이기게 될지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심의 향배 앞서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전재수 의원에게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층 그리고 숨은 표심들 어떻게 끌어안으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율이 가까워질수록 우리 국민들께서는 분명히 정말 분명히 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왜 시간을 내서 투표장에 가지? 우리가 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바깥에 출입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데 왜 네. 굳이 바깥에 시간을 내서 정성을 들여가지고 한 표를 행사하지? 이 질문을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선거의 본질이죠. 우리가 선거를 하는 이유는 일할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나 대신 나의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을 나의 권한을 5년 동안 위임해가지고 위임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 선거의 본질이자 선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투표율이 가까워지게 되면 지금 아직 누구를 지지해야 되겠다, 누구를 찍어야 되겠다 정하지 못한 이 중도층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일할 사람에 손이 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물정 잘 모르시는 우리 윤석열 후보보다는 그래도 11년 동안 이 지방자치단체를 운영을 하면서 이 공약 이행률 90%, 95%, 96%또 많은 실적과 성과 그리고 검증을 받은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일할 사람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비교 우위에 있는 일 잘할 사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민생을 일으켜 세워야 될 일할 사람. 위기에 강한 이재명, 경제 대통령 이재명, 위기 관리 총사령관 이재명을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가능성이 많다. 그런 이제 기대와 네.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 잘하는 그리고 위기 관리 이 두 가지를 전면에 내세워서 상대 후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중도층 그리고 스윙보터들 끌어안겠다 뭐 이런 전략이시고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세상 물정 모르는 후보라고 아주 호평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성중 의원께도 전략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층과 중도층을 구분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지난주하고 올해 월 화요일까지 25개의 여론조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를 전부 종합으로 한번 해보니까 25개 여론조사 전체를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 있습니다. 그 평균 프로테이지는 한 4% 정도 이기고 있고요. 그 중에 보니까 지지 후보가 없다든지 잘 모르겠다든지 하는 후보는 그 청은 한 10%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네. 이게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양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본인이 보수층이냐 진보층이냐 중도층이냐 물으면은 중도층이 한 20%에서 30% 사이에 발생합니다. 그 중도층에 대한 걸 하니까 그 중도층도 상당히 지금 어떤 지지 후보가 거의 정해졌습니다. 이 중도층에 물어보니까 중도층의 정권 교체를 원하냐 아니면 현 정권의 재창출을 원하냐 물으니까 55대 뭐 37 정도로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 여론조사 비슷합니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거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거냐 뭐 비슷한 중도층이 비슷해 우리가 조금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미 상당히 후보의 어떤 선택이 마음으로 거의 정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지금 35년 동안 대선이 7번이 있었습니다. 이 7번 있었을 때 그 대선 등록 시점, 네, 대선 후보로 시점에요. 등록 시점에 여론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전부 다 당선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여하튼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고요. 아까 그 이제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여론 관계가 조금 밀리고 있으니까 지금 네거티브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저희들의 어떤 뭐 주술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무슨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곁들여서 사실 그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이라든지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이라든지 기타 또 그 배우자의 김혜경 배우자의 여러 어떤 법인 카드라든지 또 뭐 불법 의전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오히려 중도 부동층들이 이재명 후보보다는 우리 윤석열 후보에 쏠리는 경향이 더 많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예. 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를 많이 해서 중도층이 윤석열 후보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이재명 후보가 먼저 했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어떻게 네거티브입니까?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 돈을 대는 전주, 그다음에 실제 사고 파는 선수들, 그다음에 내부 정보를 빼올 수 있는 사람, 요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돈을 댔던 전주만 빠지고 나머지 사람은 5명이 지금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 댄 사람만 빠집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던 시기에 신한정권 계산만 딱 공개를 하고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계좌를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미래세 정권 김건희 씨 계좌 왜 공개 안 합니까? DS 정권 김건희 씨 계좌 왜 공개 안 합니까? 그다음에 대신 정권 김건희 씨 계좌 왜 공개 안 합니까? 2011년, 12년도에 주가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네거티브입니까? 실제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10년 문제고. 전에 일어난 일이고요. 제가- 법원이 제대로 판단할 겁니다. 그런 문제는 법원이 오히려 우리 민주당 여당 편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기다리면 다 드러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대선 중에 막 계속 이렇게 떠드니까 우리는 그것은 네거티브다. 우리는 그쪽 관련해서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지 그러니까 의원님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니까 네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를 하니까 이제 평균 4%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이제 자체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구체적인 수치를 아마 밝히는 것은 아마 선거법상 아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의원님도
그런 측면에서 대략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공개된 것을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된 거를 여야 네. 공이 여야 공이 이제 오차범위 안에 있는 네.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차범위 안인데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라는 것이 오차범위 안에서 1등과 2등을 정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1, 2등을 지금 나눠가지고 민주당이 마음이 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대 대선 중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 결국은 이제 3월 9일 날 새벽에 투표함이 열렸을 때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권 교체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 정권 교체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권 심판도 말씀을 하시는데 정권 심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위기 상황입니다. 이 위기 상황에 이 코로나 이 역병이 지나가고 나면 거기에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엄청난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해가지고 그 다음날 배고프면 되겠습니까? 정권 교체해가지고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이 되살아나면 그거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를 통해 가지고 정권 교체하고 난 네. 뒤에 코로나 역병이 극복 가능한지 경제와 민생이 살아날지 자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보여왔던 실적과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역병이 지나고 난 네. 뒤에 도사리고 있는 이 위기 극복 하나만큼은 이재명 후보가 정말로 잘할 거다. 경제 민생에는 정말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통해 가지고 밥이 나오고 쌀이 나오고 민생이 네.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면 정권 교체 백날 해도 되죠. 그러나 정권 교체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배가 고파버리면 정권 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일 잘할 사람, 위기 극복할 사람, 경제 민생을 이렇게 세울 사람이 저는 다가올 미래 5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위기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국민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은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부패와 무능, 독단이 판을 쳤습니다. 지금 코로나 대책 보십시오. 9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영업자도 거의 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 세금 가지고 재난지원금 주다 보니 꿋꿋텅텅 비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아마추어 실험만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정책 전체가 원전도 그러하고 좋은 일자리 다 사라지고 기본적인 펀더멘탈까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28번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만 오르고 전세 월세 우리 서민들 청년들 갈 자리도 없습니다. 전세 월세도 못 가고 있습니다. 예. 대외교 정책 북한에 그렇게 굴종적으로 미국은 거의 단절 상태고 일본은 당조 상태고 러시아는 아예 부존재 상태고 중국에 그렇게 잘하더만 중국 지금 동계올림픽에 그렇게 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게 이게 외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훨씬 우리 후보가 더 잘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차질론을 양쪽 이재명 후보와 우리 후보의 차질론을 비교해도 그 욕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 욕설 못 하겠더라고요. 예,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이 숨은 표는 과연 어디로 또 선택을 하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여의도 펀치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